오늘은 아웃도어 본부닷컴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 회사의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뭐 어려운 점은 없느냐 뭐 이러면서 메모장에 대화하는 내용을 적으면서 저하고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떠냐고 묻길래 저는 항상 제가 질문을 받으면 또 그 질문을 하신 분한테 다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요즘 어떠냐고 묻길래 다른 곳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방금 전화가 와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제가 다시 반문하는 질문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 이제 뭐 알다시피 그렇게 이제 뭐 썩 좋은 환경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진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이제 아웃도어업을 하니까 등산과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매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어떤 본사의 사장들이나 이렇게 이제 아웃도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웃도어를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사만 한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산화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면 등산을 해야 되고,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직원이면 캠핑을 즐겨야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서 이제 도매를 하거나 소매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즐길 수 있어야 시장이 축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 회사하고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인간적인 뭐 그런 관계로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요즘에는 유도리가 없다. 딱딱 뭐 본사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쪽에 자꾸 끌고 가도록 이렇게 이제 어, 거래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거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또 뭐 어떻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간혹 등산화 겉면에 뭐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본드 자국이 약간씩 묻어 있거나 뭐 좀 이렇게 흠결이 있어서 제가 본사에다가 이제 고객한테 직배송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직배송 담당자가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좀 팔아라는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매장에 있는 물건도 상품이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면 좋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 직원분은 조금 상당히 좀 언짢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기분이 내가 좋진 않았지만, 또 막상 그런 물건을 반품을 하게 되면 또 사이즈가 비게 되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또 피팅이나 이런 사이즈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직배송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여기서 그런 약간의 흠결이 있는 제품은 뭐 양말을 준다든지 사은품을 조금 더 줘서 그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회사에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고 제조하는 쪽에서 규모가 커지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판매해줬고 그것을 키워준 이런 저희 같은 소매점들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시건 소매 장사를 하시건 결국은 내가 거래하는 상대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힘이 커지게 되면 내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직원과 사장, 또 사장과 사장, 이렇게 이제 직접 운영하는 자와 운영을 이렇게 받는 자, 당하는 자,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님과 뭐 판매자, 이런 입장의 차이도 있듯이 그래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적정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좀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저희 같이 이렇게 로드샵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또 영업사원분이 직원분이 젊은 사람들은 좀 오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 온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른 곳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다른 곳은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좋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서,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갑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해갑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구매 확률이 적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샵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당장 필요하다. 두 번째,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귀찮아한다 또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이 가격이 똑같거나 하더라도 파는 입장과 사는 사람 입장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파는 사람은 샵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응대하면서 전기와 뭐 이런 이제 소비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손님은 인터넷과 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오는 시간, 기회 비용을 또 들여서 오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가격을 놓고 보더라도 내가 더 이렇게 손해를 본다 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는. 그러니까는 소비자는 내가 차 몰고 아니면 시간 내서 매장에 오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또 판매하는 사람은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는 불 켜놓고 손님을 기다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나는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참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경매 공매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부동산 쪽을 이야기를 제가 뜬금없이 드려서 그런데, 근데 그 싸다는 걸 또 이렇게 고정관념이 잡히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는 무조건 싸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저렴하게 구입하는 분도 있지만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쪽을 이렇게 봐도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프라인이 아무리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고정관념이나 이런 깊은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은 인터넷이 가격의 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미리 보면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고 손님들을 상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작, 뭐 대여, 아니면 또 무인 매장, 펜션, 글램핑, 이런 이제 업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본업을 이렇게 자꾸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사이드의 일들을 해야지만 현재 이 상황, 이 등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몰빵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다변화를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또 저쪽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아야 이렇게 뭐 코로나 시대건 경제 위기건 안 좋은 시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 또 그 인터넷에 뭐 블로그, 홈페이지, 뭐 영업장 관련해서 광고를 하라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상생활이 조금 피해가 있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어, 이런 거죠. 어차피 마케팅, 광고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뭐 SNS, 카페 이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음, 텔레비전 끄시고 꼭 하루에 한 개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 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언젠가는 또 자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마케팅 그런 도구들은 개인한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쓰시더라도 블로그나 카페 이런 인터넷 공간에 쓰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내 생활의 일부를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 저장을 하셔서 그거를 갖다가 추후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무기, 또 다른 아이템, 또 다른 꿈의 실현 가능성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시기를 활용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내 지금 몸은 현실에 있지만 미래는 눈은 미래에 있어야 되고 꿈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각 내어서 하루에 한 개씩 1%씩 이렇게 성장해 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